황토가 그만큼 이제 우리 몸에 좋다는 말씀이겠죠? 예. 일본 환경평론가가 쓴 콘크리트의 역습이라는 책을 보면요. 콘크리트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일반 주택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9년 정도 수명이 짧다고 그럽니다. 그 수명을 줄게 만드는 원인이 시멘트의 이제 독성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멘트 벽에다가 황토를 바르면 시멘트 벽에서 나오는 그런 독성을 중화시킬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최근에 또 황토와 일반 흙의 원적 개선을 이렇게 이제 비교한 책이 또 나왔는데요. 그 책을 보면 열을 가했을 때 일반 흙보다 황토가 월등하게 많은 양의 원적 개선을 방사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반 온돌방과 황토방에 불을 떼고 누웠을 때 그 황토방에 누운 쪽이 척추부근의 신진대사가 더 활발하다고 하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요. 또한 황토집은 습도 조절이라든지 탈취라든지 공기 정화 기능은 물론 그 원적 개선 그리고 음이온 이런 것들을 방출을 해서 항균과 통풍성을 갖추게 있기 때문에 이제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요. 또 은은한 이 황토 냄새는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시멘트로 지은 아파트나 우리가 콘크리트에 살아야 한다면 벽에 황토칠을 하는 것이 또 건강도 지키고 주어진 명을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원장님. 예전에도 그렇고요. 저희들 보면 뭐가 물렸다거나 있잖아요. 모기 같은 거 물리거나 뭐 그러면 좀 붓고 가렵잖아요. 네. 황토를 이렇게 으깨가지고 부모님들 발라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요즘도 실질적으로 아토피 같은 가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발라서 좀 많이 좋아졌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충북 그 생그 진천에 살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사를 와서 아파트에 잠시 한 1년여 산 적이 있어요. 아파트가 이 콘크리트로 지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냉기가 제가 뭐 7, 80 된 사람도 아닌데 정말 그리 보입니까? 근데 뼛속까지 정말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게 느껴져요? 냉기가, 예.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그 온돌방 구들 또는 뭐 황토 벽집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한옥을 짓고 이렇게 구두를 놓고 황토를 해가지고 살거든요. 거기에서 자면 사실은 완전히 달라요, 느낌이 저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잘 때는 좀 찌뿌둥하고 활력소가 떨어지는데 반해서 황토집에서 자면 저는 굉장히 이렇게 쾌적하고 좀 가뿐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보통 황토집에 사시는 분들이 뭐 먼지가 나니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럼 뭐 한 집 바르면 되고요. 또 예전에 뭐 흙도 먹었잖아요. 먹어도 죽지는 않으니까 뭐 괜찮은 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김홍호 교수님 또 뭐 어떤 경우 있습니까? 옛날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옛 애인을 못 잊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강화도령 철정님도 고향에 두고 온 아가씨가 그렇게 그리워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야 이게. 안타까우니까 거기에 강화에 황토방을 지어가지고 기거를 했는데 그게 마음이 서서히 누그러지면서 치료가 됐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황토 집에다가 솔잎을 깝니다. 거기서 누워 잡니다. 성인병,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도 치료할 수 있고요. 전하는 얘기로 보면은 이 보거를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고독. 보고독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비파엽, 오동잎, 그다음에 박하, 옥잎을 또 깔고 그 위에 황토를 또 덮고 딱 자잖아요. 치료가 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실제로 그 해독력이 뛰어난 건가요, 황토가? 이 황토는 동의보감에서 모든 독을 제독한다고 할 정도의 이제 효력이 있다고 보는데요. 동의보감에 보면 맨 5번째가 당액편이라 그래서 한약을 다루는 곳인데 우리가 흔히 뭐 말해서 인삼, 오가피 뭐 이런 약들이 있잖아요. 그런 약들은 뒤쪽에 있고 제일 앞쪽에 뭐가 나오냐면 물이 나오고 제일 중요한 한약이 두 번째가 이 황토가 나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황토는 기본적인 효과가 원적외선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황토는 표면이 넓은 벌집 구조처럼 생겼는데요. 그 작은 구멍에 그 햇빛이나 열이 가해지면 몸에 유익한 원적외선이 이제 발산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원적외선은 물질을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효력이 있는 생명선으로 황토의 원적외선이 이렇게 몸에 들어와서 몸의 독소도 제거해주고 유해 물질도 밖으로 이제 배출해줘서 이제 치료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김재승 교수님.
황토를 일본 미생물연구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몸이 이제 이런 독소들을 중화시키거나 해독해주는 카탈라제를 비롯해서 1,300여 종이나 되는 효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중에 물론 이제 현재 활성을 띠고 있는 것은 약 50여 종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활성을 띠게 되는데 예. 황토는 생각보다 정말 많은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기르다 보면은 이 항생제나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천연 항생제 중에 하나가 황토예요. 그래서 황토를 적절하게 뿌려주면서 물고기를 기르게 되면 물고기가 아주 튼튼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요, 황토가 그 남해 보면 통영이라든가 아니면은 남해 이런 쪽에 보면요 양식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많죠. 광어 양식장, 뭐 우럭 양식장들이 많거든요. 네. 그게 이 고기들이 워낙 밀도가 높은 곳에서 살기 때문에 부딪혀요. 자기가 부딪히면은 이 상처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아무리 항생제를 써도 안 나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부 종사하는 양식업자들이 황토를 뿌립니다. 확 뿌리잖아요. 정말로 신기할 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새살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재생력도 있으면서 살균력이 뛰어난 게 또 황토라고 볼 수 있습니다.